대선 전국이 정말로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투표는 27일 앞으로 다가왔고 후보 등록은 불과 사흘도 채 안 남았습니다. 100분 맞짱 토론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오늘 오전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후보 간의 단독 담판에서도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단일화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이 두 후보가 처음에는 점심 먹기 위해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정회는 아니다. 결렬이 아니라 정회다 이랬지만 다음 일정도 못 잡고 성과 없이 일단 헤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주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네. 그냥 야권 후보 단일화 차원이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야권 후보로서는 이게 누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보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든 지든. 그렇죠. 더구나 지금 정권 교체를 전제로 하는 결단이니까 네. 단지 야권 후보가 아니라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심정으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서로의 공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하고 관련해서 가장 비관적인 것이 뭐냐? 네. 후보 단일화하면서 패배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쳤는데도 졌을 때. 예, 그러면은 더구나 거기서 후보를 결과적으로 양보했던 사람은 더욱 큰 패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냥 자기 권력 투쟁의 관점이 아니라고 봤을 때 스스로 양쪽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또 한편 권력 투쟁의 차원에서 보자면은 제1야당의 대표로 나와 있는 문재인 후보 간단하게 그냥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던지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정치 선언을 한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 대권 경쟁의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간단히 결정될 수 없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측 대변인이 모두 결렬은 아니라 정회다 이랬어요. 그리고 어제 이 두 후보가 새벽까지 토론하고 잠만 자고 다시 또 오전 10시 반부터 만났는데 이 두 후보가 이렇게 오래 마주 앉은 것도 이 두 분의 인생의 처음인 것 같은데 자, 결론이 끝내 안 났다. 그런데 추후 일정을 못 잡은 정회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난번 75분, 2시간이었으면 정말 가장 긴 시간이긴 하네요. 네. 75분, 한 번 또 25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양쪽이 똑같이 발표를 했었죠. 한치도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게 없었다. 한 걸음도 이견을 못 좁혔다 이런 발표됐습니다. 예, 보니까 어제 그 후보 단일화 관련 오늘 새벽까지 했었죠. TV 토론에서 네. 대충 좀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공세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처음부터 뭐 단일화 예. 만나자 뭐 그랬고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은 협상 실무단과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공격을 좀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발표는 서로가 동시에 양쪽의 캠프 대변인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정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 진영은 캠프 전체 차원에서의 중대한 결단을 하든 뭐든 간에 새로운 합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이제 회의를 갖고 양측의 입단을 정해서 다시 만나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요, 아다시피 등록 이후까지 기대한다면 모르겠지만 26일 등록 마감일 이전까지 하려면은 네.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오늘 늦은 시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밤까지는 다시 만나든지 뭐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결론이- 시점이기 때문에 예. 중대한 결정이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는 회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한 걸음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이제 굳이 대변인이 말했다는 건 서로 불만도 나타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론조사 문구,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은 후보 지지도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건가를 물어야 된다. 절대 양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의조사에서 나왔다시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비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아다시피 여론조사 기간마다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지만 박근혜 후보하고 1대1 가상대결 구도를 했을 때는 대체로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뭐 예. 그런 편이었죠. 그리고 적합도 중심으로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조금 우세한 쪽이었었는데 네. 사실상 적합도를 가지고 묻는 그런 조사는 없습니다. 네. 적합도란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적합하냐? 뭐. 예, 그 다음 조금 적합도에 가까운 질문이 지지도, 누구를 지지하느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예,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재인 후보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지도였다가 봐지고, 네. 안철수 후보 쪽은 가상 대결을 통하는 거였는데,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서로 좀 좁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좁힌다면은 단문이 아니라 문장을 복문으로 만들어가지고, 절충형. 예, 여러 가지 성격을 같이
복합하는 지난번 2002년에 2002년 때도 예. 뭐 섞었죠. 예, 앞으로 경쟁할 네. 또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두 개를 섞어서 했다시피 또 그런 절충 방식이 나올 수 논술 있습니다. 문제 낼 때 그 단어 섞는 것처럼 어렵게 순서도 어려웠고요. 예,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술도 필요 없이 문이냐 아니냐 쉽게 물어서 물어서 뭐 답하는 게 간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성격 질문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격차가 많이 나면 모르겠지만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네. 질문의 서술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자, 어젯밤 11시 15분부터 오늘 새벽까지 뭐 시청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좀 봤습니다. 이 TV 토론 보셨죠? 저 보고 또 결과 토론을 100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렇죠. 하셨죠. 또 저도 예. 봤고요. 자,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예 조사해서 그 판정승이 누구다 뭐 이렇게 해서 숫자까지 발표하지만 우리는 못하고 있지만요. 네. 김 원장께서는 누가 이겼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후보로서의 비교 우위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국정 경험 이걸 강조했던 것 같고. 유난히 그 말 많이 하더군요. 예, 그리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조금 안철수 후보 쪽의 책임을 지연되는 책임을 공세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평상시에 본인이 주장했다시피 선의의 경쟁을 얘기하면서 상대의 문제보다는 본인이 국정에 대한 구상,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네. 선의의 해설, 설명 이런 걸 해서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즉각적인 상황에서는 뭔가 명쾌하게 했던 것은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어떤 TV 토론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인 반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반응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는 대체로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나았던 TV 토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지나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공세적인 것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호응하는 네. 유권자가 있다면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TV 토론 끝나고 반응도 즉각적인 반응과 하루쯤 지나고 나온 반응과 다 이게 달라질 수 다르죠.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시청률 얘기를 좀 하죠. 2002년 때는 지상파 3개 채널이, 3개 채널이 했을 때 30%가 합계가 넘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물론 시간이 좀 늦었다고는 하지만 3개 채널 플러스 일부 종합편성 채널이 또 생중계를 해서 채널 수는 늘었는데도 시청률은 10%포인트가량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단일화에 대한 어떤 피로감,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대가 뭐 일부 있긴 하지만 정도가 아니라 시간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난번 2002년 때 7시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만일에 이번에도 애초에 나왔던 것처럼 10시대에만 했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난 11시 15분에 했기 때문에 시간대가 방송 시간대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뭐 MBC, 그래서 KBS, MBC하고 SBS가 10시 때 프라임타임 드라마를 살리려고 1시간 이상 미뤘다는 게 지금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네,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 7시대 했던 그 토론하고 밤 늦은 시간 11시 15분에 했던 것하고는 비교가 같을 되죠. 수가 없겠죠? 예. 네. 심지어는 11시에 하는 것하고요. 11시 15분에 하는 것하고도 차이가 있을 건데. 그렇죠. 정실성과 또 15분 그렇죠. 차이가 또 크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자, 보십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양쪽 캠프는 서로 자기네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뭐 늘 물어보면 점수 가지고 물어보는데 즉각적인 반응만 보자면 조금 명확하게 했던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조금 바로 나았다. 평가하면 문재인이 예. 좀 낫다. 예, 그러나 좀 차분하게 자기 입장을 견제했던 것에 대한 완하게 유권자들이 호응해 준다면 네. 안철수 후보 득점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박근혜 후보 캠프인 안영한 대변인한테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 50점 만점에 네네. 30점 31점을 얘기하더라고요. 50점인데 예. 그럼 100점이면 60점, 62점이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가 했으면 몇 점 받겠냐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45점 얘기를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90점 주겠다는 것이고 아, 100점 예, 만점에 예. 아, 그래서 50점에 50점, 45점 얘기를 해서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니까는 5년 전부터 TV 토론 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5년 전에 했던 줄푸세를 지금도 똑같이 주장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내용과 주제가 달라졌는데 똑같을 수 있겠느냐. 네네. 그런 질문을 했더니 왜 곤란한 질문하냐. 그렇게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만은 어제 하여튼 대체로 그런 즉각적인 반응은 조금 문재인 후보가 낫다는 그런 평가들이었습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어제 정책 얘기도 좀 했어요. 예. 새정치 공동선언부터 이견이 좀 노출이 됐는데 특히 가장 민감했던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 어제 좀 달리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정수 조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협의 과정을 둘러싼 쟁점을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그 정수 조정의 문제는 당장 정해진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더구나 새누리당이 동의해서 갈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좀 깊게 따졌던 부분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요. 네. 협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걸 잡고 물고 늘렸던 게 아닌가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 후보 단일화가 저는 100% 서로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일치하는 거고 예. 나머지 부분은 정책이든 리더십의 스타일이든 간에 국정운영 방식이든 간에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서로 하느냐 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선택할 겁니다. 만약에 100% 똑같다면은 그런 선출 방식 필요 없이 그냥 떡볶이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일정하게 공통으로 같이 갈 부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부분은 반드시 갈 필요가 없는 네. 서로 차이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특히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경우에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죠.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안 후보 정책이 뭐가 다르냐고 문 후보가 공격도 했는데 이런 건 좀 상당한 이견이라고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실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견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나 하여튼 기본 틀속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는 분명히 다르죠.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때문에 대화 자체를 못했던 것인데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대화는 하고 대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 안철수 후보 입장이죠. 대신 그 무작정적인 어쨌든 간에 뭐 포용 정책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안심시켜주는 쪽으로 안철수 후보는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그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라요. 국내 경제 정책도 굳이 문재인 후보하고 비교하자면 조금 더 실용적인 접근, 어쩌면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단일화하면 2002년 10년 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단일화 이전과 이후의 그 여론조사 또 특히 지지도가 큰 노무현 후보가 이제 1등으로 그냥 뛰어오르는 그런 파괴력이 있었는데 그때 보시면서 이번 단일화와 비교해서 어떨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 노무현 후보가 소극적이었었고요. 정몽준 후보가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반대로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단일화에 적극적이고 안철수 후보가 소극적이었다가요. 당시에는 한때 노무현 후보가 60%까지 지지를 얻었다가 10% 정도 떨어진 다음에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2002년 당시에 이게 처음에는 3등이었다가 이제 뭐 또 조사에 따라서는 이미 11월 달에 들어오면은 20% 넘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 하고 나서 25%가 급등하는 모양이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10월 말까지만 해도 거의 포기 수준에 있다가 네. 단일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무현 후보에게 쏠리기 시작했었고요. 그래도 대체로 여러 가지 조사가 조금씩 달랐습니다만은 네. 막판까지도 여론조사 직전까지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정몽준 후보가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후보가 승부수를 던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겼다. 승부수를 던져서 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에 승부수를 던졌다.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올라가는 추세였었지만 직전까지 대체적인 분석에서는 조금 밀렸다. 네. 그런데 조사까지 가자 보면 그 올라가는 추세가 조사 날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야권 단일화가 된다는 데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도 오전에 박근혜 후보도 토론하다가 단일화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단일화가 지금 과정에서 이제 됐을 때 2002년과 비교해서의 그 어떤 시너지, 파괴력은 얼마나 나올까요? 당연히 그때보다는 시너지가 작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가 확 추진됐던 거고요. 네. 이번에는 특히 문재인 후보는 후보로 뽑히기 전부터 공동정부를 주장해 와서 단일화로 갈 길을 뻔한 것처럼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작긴 할 겁니다. 네. 다만 시너지 효과는 어느 단일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상대 후보가 어떻게 호응을 해줄 것인가, 또 네. 상대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이른바 얘기하는 국민연대 방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시너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이회창 네. 또 심대평 전 선진통일 대표가 영입이 되거나 아니면 조만간 최소한 박근혜 지지 선언이라도 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회창 대표는 박근혜 후보와 좀 앙숙이었던 적도 있어서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파괴력은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아주 큰 파괴력은 있다고 봐지지 않고요. 조금 네. 도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지금 갈라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한 팀으로 들어있고요. 네. 그러나 이게 만약에 보수와 진보, 보수와 민주 진영 간의 대립이 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구정치와 새정치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거 세력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 반드시 등만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득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뭐 항상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